안녕하세요. 머물다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쓰고 책 만드는 연필농부 바닥 이보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네. 한 주 만에 또 여러 가지 근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근황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지난주에도 아침에 운동을 해가지고 네. 컨디션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컨디션이 좋고요.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좀 숨이 차지만 네. 괜찮다. 이렇게 조금씩 진정될 것이다. 네. 저는 또 오늘 약간의 세팅을 한번 맞아요. 새롭게 바꾸면서 맞아요. 계속 뭘 두고 와가지고 위에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한 5번을 했더니 저도 운동을 한 것처럼 네. 근데 또 지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작하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화면의 구조를 좀 바꾸면서 저 뒤에 이제 광고판을 네, 만들었잖아요. 광고판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지금 광고할 게 다 내 소식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로 글을 보내는 네. 쓰는 하루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그쵸.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단돈 5,000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붙어 있는 거가 제가 지금 다음 책 만들고 있는 게 독립출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목은 속속들이 독립출판? 알고 보니 의존출판인데 글 어떻게 쓸 것인지, 목차 어떻게 짜는지, 뭐 예산 어떻게 세우는지 실제로 책 만들 때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그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매뉴얼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면 할 수는 맞아요. 있게. 그래서 책도 만들고 이제 그 책을 주문해서 받아서 이제 페어다 가서 팔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고 관리하는 내용까지 다 넣은 속속들이 독립출판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을 지금 텀블벅에서 5월 18일까지 펀딩을 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벌써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저도 이제 펀딩을 했는데 보니까 벌써 좋아요도 많이 네네. 있고 제가 모든 지인들에게 그쵸. 좋아요가 많아야 인기가 네, 많은 것처럼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마감 전이기 때문에 그때 네. 한 번 더 적극적인 광고의 말씀 올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북페어 나갈 거 준비하고 있다고 그 롱 네. 스테이플러 와서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든 게 제가 쓰는 하루로 일주일에 하나씩 원고를 한 3, 4천 자 정도 되는 글을 쓰는데 그래서 한 회에 쓰는 분량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서너 쪽짜리 작은 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단돈 1,000원에 팔고 이게 정가는 2,000원인데 단돈 네. 1,000원에 페어에서 팔고 우와. 쓰는 하루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네, 제가 패스도. 책이 3권을 가지고 가서 파는데 또 종수가 아주 많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책자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3편, 내일 4편이 나가니까 4개가 될 거고 네. 그 페어가 5월 9일하고 10일에 시흥에 있는 갯골 생태공원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때는 더 많은 종수로 한 4-5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가 아주 덕질 위크.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막 네. 꼭 가보고 싶었던 책방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덕질을 하던 가수의 공연까지 이번 주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월요일 날 제가 이병률 작가님이 또 여기 동구의 용운도서관에 북돋고 오셔서 네네. 아침 일찍 또 이병률 작가님도 뵙고 오고 그리고 그 주에 제가 또 평산 책방에 지금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동네 책방 한 20곳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를 평산 책방의 한 코너에 이제 전시를 네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뵙고 또 평산 책방을 가는 김에 제가 가고 싶었던 뭐 경주의 어서어서 서점이라던가 그 경주에 있는 소소밀밀 네 거기도 다녀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빨리 이제 대전으로 가야지 했는데 또 욕심을 내서 정말 닫기 10분 전에 대구에 도착을 해서 그 덧폴락에 또 네네. 찍고 또 인사드리고 그렇게 왔던 아주 알찬 강행군. 네, 강행군을 했지만 너무 뿌듯하고 목표한 바를 다 이룬 그런 하루를 또 보냈고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성시경의 팬미팅, 무려 팬미팅, 팬클럽을 가입해야만 갈 수 있는 성시경 팬미팅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은 것도 이게 네네. 성시경
캐스팅에 가기 위해서 예전에 처음 샀던 옷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성시경의 색깔인가요? 네, 이 보라색이 또 저희 뭐 BTS와 아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원조는 성시경 때부터 퍼플오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또 팬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또 오늘 맞춰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빈 이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오늘의 책을 나단하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책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덕이라니. 오덕이라니. 네, 오덕이라니. 이 서찬휘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을 생각보다 두께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책은 조금 더 작고 얇고 가벼운 그런 책들이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책을 단위가 골라가지고 이 책을 하면 어떠냐 하고 알려주는데 이제 이거를 2주 전에 그쵸. 미리 책이 두꺼우니까 미리미리 읽기 시작하셔라 하면서 줬어요. 딱 봐도 글씨도 되게 작은 편이고 빽빽하죠. 한 면에 많이 들어서 빽빽해요. 네. 그리고 뒷면에는 김창남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의 추천사가 있어요. 약간 이 교수의 추천사? 이거는 뭔가 학술서 같은 느낌이 확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출판물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책을 가져왔네? 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게 오덕, 그러니까 오타쿠에 관한 네. 책이니까 내용은 재미있겠지 하고서는 계속 좀 미루다가 펼쳤는데 또 생각보다 재미는 엄청 그쵸. 있더라고요. 이게 친근한 얘기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오타쿠가 된다. 오타쿠의 생활은 어떠한가. 맞아요.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오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막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반 이상은 술술술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서찬휘 작가님이 이게 첫 에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정말 진짜 책을 되게 많이 내셨던데요? 네, 책을 진짜 많이 내셨어요. 저도 이제 서찬휘 작가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본명은 임채진 작가님이신데 약간 만화에 나오는 어떤 이름들 이걸 이제 맞아요. 조합해서 이런 새로운 뭔가 필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만화 칼럼니스트로도 이제 생활을 하시고 또 여행과 만화 이런 거를 컨셉으로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유튜브가 만화와 여행은 서찬휘라고 해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지금 유튜브를 앞서서 엄청 많은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근데 1998년부터 그 만화 커뮤니티 만화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면서 쭉 계속 만화와 관련된 뭐 칼럼, 평론 이런 것도 쓰셨고 그리고 지금 단독 저서도 이게 7번째 단독 저서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쓰신 책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중에 제가 또 이 오덕이라니가 있기 전에 있었던 2권의 책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꽂아둔 책이 있는데 네네. 요게 하나는 독립선언서 굉장히 진짜 크고 두꺼운 책이죠. 독립선언서 그리고 키워드 오덕학 이런 2가지 책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덕, 이 덕후 요 세계를 조금 더 이제 학술적이지만 또 너무 무겁지는 않게 네네. 잘 정리해 주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도 제가 이제 서찬휘 작가의 오덕이란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니까 이 키워드 오덕학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오덕 그 덕후들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너무 입문서. 모르는 새로운 말을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맞아요.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키워드 오덕학이 2017년에 네네. 나와서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가 2020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2번째 책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오덕이라니가 이제 3번째 덕후에 관련된 책으로 2024년에 나온 책이죠. 저는 트위터에서 서찬휘 작가를 본 적은 있어요. 뭐 친하거나 말을 걸어본 사이는 네. 아닌데 그냥 자주 올라오는 글들은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무슨 만화 평론가 정도 되시는 분인가 보다. 만화에 네. 대해서 비평적인 글을 쓰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일반인은 아니고 뭔가 전문가. 학술적인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본인은 진짜로 덕질에서 시작돼서 정보가 축적되어서 맞아요. 전문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애정으로 잘 알게 된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이익이 된 이런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덕업일치라고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쓴 책보다 훨씬 더 가볍고 네. 재미있고 이제 내 얘기 같이 읽을 수 있어서 다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 덕질에 대한 네네. 책들이 지금 대전에 계신 작가님들이 쓰신 책들도 재밌는 책이 있는데 맞아요. 일단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이 책은 천둥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 독립출판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서적에 가깝기는 하지만 덕질의 이야기, 나는 왜 덕질을 하는가, 또 50대의 덕후는 어떤 맞아요. 삶을 사는가 이런 얘기들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시적기 이 책도 굉장히 이건 맞아요. 정말 독립출판물인데 이 작가님이 이적의 덕후여서 그 이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름도 적시적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덕질에 대한 책을 쓴 책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맞아요. 주세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사적인 서점을 하시는 정지혜 작가님이 그 BTS에 대한 사랑으로 그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막 공연을 다니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뭐 태어난 듯한 그 시기를 잘 넘겼다라는 책인데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거야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30대 K-팝 덕후의 그런 어떤 사랑 일기 같은 덕후는 사랑으로 자란다 이런 책도 제가 다 이제 독립출판물로 인디펍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발견해서 네네. 이제 보았던 책들인데 정말 표지부터 재밌는 이런 니들이 덕후를 알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이돌 문화가 생기면서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게 뭔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덕후의 문화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완전 아이돌 뭔가 팬덤 문화가 더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덕질을 하는 것이 쟤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또 생긴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메릴 스트립 프로젝트라는 네. 영화를 봤는데 네. 그게 한 7, 8년 전에 한 여성 창작자가 네. 메릴 스트립을 너무 좋아해. 그분의 행복, 그러니까 뭐 영화인으로서 배우로서의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행보도 좋지만 막 나서서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 그쵸, 발언하고 페미니스트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힘을 얻어서 저 메릴 스트립을 만나는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이런 거를 펀딩을 거의 한 7년, 8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저도 했는데 이제서야 다큐멘터리가 완성돼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성장 서사 그리고 그 마음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한 사람에게 사랑을 온전히 쏟고 그것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또 창작자로서 그쵸. 다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저 길을 향해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로 자기의 영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긴 하는데 멋지다. 진짜 너무 멋진 것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를 구하기도 하고 맞아요. 나의 세계를 넓히기도 하고 나를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 책에도 그 결국 덕질은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덕 이렇게 해서 27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씩 꼭지별로 펼쳐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제목들도 재밌어요. 이게 진짜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 시대의 그 덕질에 대한 것들을 쫙 훑을 수 있는 또 그런 지침서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 뒤에 추천사에도 쓰셨어요. 이 책은 오덕 서찬이가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풀어낸 자기 기술지이면서 오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지난 30여 년 한국 문화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진짜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그 덕질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 작가님이 표현을 하신 그 문장이 덕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결국 내가 이걸 왜 좋아하게 됐는지까지는 기억도 안 날 것 같지만 좋아하게 된 이상 온 힘을 다해 좋아함을 티내고 표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이렇게 다들 뭐 덕통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언제부터 이 대상을 그렇게까지 열렬히 좋아하게 되었는가가 뚜렷한 사람도 있지만 뭔가 스며들듯이 젖어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형태든 덕통사고를 당했든 아니면 내가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었든 그게 다 사랑의 한 표현이고 종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또 저는 되게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여기에 튜닝의 끝은 순정, 덕질의 끝은 직접 하기다 이런 한 챕터가 있는데 그 꼭지에서는
이분이 만화를 너무 좋아하고 맞아. 만화에 관한 걸 다 정보를 수집하고 만화에 관한 글을 쓰지만 실제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된 지는 이제 몇 년 안 네. 되세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업계 사람들도 자기를 만화인이라고 잘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평론을 하거나 그거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들 너 만화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만화 못 그려가지고 이런 거 하지 이런 식의 시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모든 장르의 평론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네. 하고 싶은데 영화 네. 평론하는 거 아니냐? 뭐 문학 하고 싶은데 문학 맞아. 평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북락이는 하지만 되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긴 한데 결국은 이분도 만화가가 되셨다. 그쵸. 만화 창작자로서 네. 본인의 이야기 뭐 난임 일기, 맞아요. 육아 일기 이런 네. 식의 아내분이랑 같이 작업해서 만화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내분도 똑같은 같은. 오덕이어서 맞아요. 오덕은 오덕과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어. 결혼하는가 이거에 관한 글들도 재밌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분과 여자분의 그런 이렇게 조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두 분이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같은 취미생활을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책에도 나오지만 이게 너무 개성이 강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확실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오덕들은 사회성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야 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너무 취향이 다르면 맞아요. 힘들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뭐 그쵸. 이런 얘기가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르긴 하지만 기저의 어떤 철학들의 취향은 같다. 이래서 가능했다라고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자녀분이 네, 막 또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막 맞아요. 뭐 만들고 뭘 하고 약간 덕질에 피가 흐르고 약간 새싹 덕후의 그쵸. 느낌이 난다 이러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맞아. 실제로 이게 뭔가 유전 내지는 환경의 영향일까? 이거에 궁금해하는 얘기들이 맞아요. 글로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이 덕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책을 쓰기에 너무 적합한 그 인재들이라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을 만들려면 정말 많은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이렇게 이 책 안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뭔가 내가 아카이브하고 얘를 정리하고 이렇게 그 뭔가의 하나의 기록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덕후나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만의 어떤 맞아요. 무엇으로 계속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덕질을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들기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쵸. 그냥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자꾸 할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미가옥 책 만들 맞아요. 때도 이게 정말. 그 특정한 한 가게거든요. 제가 그 맞아요. 가게의 콩나물밥 너무 좋아해서 맨날 가서 먹는데 네. 그 할 얘기가 너무 거기가. 많은 거예요. 네. 거기를 내가 왜 가나,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가나, 그리고 이걸 왜 좋아하나, 거기 갔을 때 분위기는 어떤가, 그리고 사장님과 일하는 분의 관계를 확 지켜보면서 저 두 사람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건 왜 맛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뭘 써야지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원래 좋아하면 계속 그 맞아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막 연애하는 친구는 자기 연애하는 얘기만 하고 싶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맞아요. 그냥 그래서 덕질하는 사람들이 덕매라고 하더라고요. 덕질을 함께하는 메이트들. 그러니까 그들끼리 만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걸로 즐겁고 흥이 나고 맞아요.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재미없죠. 재미없고 약간 민폐인 것인데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책을 쓰면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백반기행이라는 네네. 책도 결국은 빵을 좋아하는 맞아요. 덕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책을. 그래서 이 덕후들과 이 덕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로운가에 대해서도 이 사천희 작가님도 그 여행 작가라고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막 유명한 관광지 소개하고 여행 가고 뭐 이런 여행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시나라고 했더니 유튜브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만화를 소재로 네. 만화에 나온 어떤 장소를 간다거나 맞아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한다거나 하시더라고요. 책도 정말 읽으면서 계속 이게 사실 만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고 이 작가님이 어떻게 내가 만화를 사랑하고 덕질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문가의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는 책이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있는 덕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또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신기한 덕질의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출판사 마저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 서천희 작가님이 직접 뭐 1인 출판을 하시거나 독립 출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출판사 마저의 시리즈 고라니라니, 뭐 마지막 산책이라니 맞아요. 이렇게 쭉 시리즈 도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가 사실 요 라니 시리즈라고 하는데 요 라니 시리즈를 저희 책방에서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게 또 되게 재밌습니다. 라니 시리즈라는 그 이름이 저도 처음에 너무 재밌어서 입고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출판사 마저의 이야기도 또 재밌어요. 이 마저라는 뜻이 뭘까 이제 보니까 마저 읽고 싶은 책. 왜 읽다가 그만 두고 싶은 책도 있을 수 있지만 마저 다 읽고 싶은 책을 만들겠다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마저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 같고 거기 소개글에 작고 약하지만 소중한 존재를 담아냅니다라는 그런 소개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들이 보면 뭐 판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각각 책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또 다 다른데 라니로 끝나는 그 제목이 통일이 되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그러게요. 이 펼쳐내고 마지막 계시죠. 산책이라니 이 책은 그림들이 예쁘게 같이 들어있는 맞아요. 그림 일기라는 네. 설명을 달고 있고 네. 사진이 많은 책도 있고 네. 네. 문창과라니. 이제 네네. 제일 처음 나온 게 이 네. 고라니라니라는 네. 책이에요. 이게 2021년에 나왔는데 아. 도시의 시인과 시골의 농부가 함께 쓴 생태일기라는 오. 컨셉으로 고라니라니라는 책이 제일 이제 라니 시리즈에서는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요 마지막 산책이라니라는 책이 이것도 2022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이제 소중한 존재를 잃은 그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드로잉과 그림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라니 시리즈가 이거예요. 백석이라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목이 네네네.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 백석 이은선 시인에 관한 책인가요? 아니요. 이은선 소설가가 2년 6개월 동안에 네. 이 전국에 있는 그 문학관들을 오. 다니시면서 그걸 기록을 한 에세이인데 서울신문의 작가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에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신문에 다 이제 싣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또 엮어서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요 에세이라니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 책에 정말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제각기 다른 15명의 저자분들이 자기만의 이런 고유한 뭔가 개성과 이런 시선을 담아서 만든 에세이집인데 이거를 모집을 하셨었더라고요. 아, 저자분들을? 네, 저자 그래, 모집을 해서 받으셔가지고 요 에세이라니라는 책을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2022년 12월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던 요 오덕이라니 요게 2024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제 오덕이라니 다음에 나온 게 요 문창과라니 요건 이제 문창과 학생들의 어떤 입시부터 취업까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러니까 이것도 라니 시리즈가 결국은 어떤 것 하나에 정말 꽂힌 그런 저자들을 찾아내서 그런 책을 꾸준히 만드는 되게 재밌는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라니가 나올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네네. 그런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 오덕이라니 책 보시면서 또 재밌게 느끼신 부분들 혹시 더 있으세요, 작가님? 저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이 어떻게 덕후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와 뭐 자기 얘기들을 주로 썼지만 그게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맞아요. 얘기가 아니라 네. 되게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를테면은 뭐 불법 다운로드로 맞아요. 만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보던 시절 그리고 지금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나는 돈이 없으니까라던가 이 정도는 괜찮다라던가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데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거가 엄청난 타격이어서 그쵸.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글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그거에 자세한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꼭지 읽으면서 또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덕질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덕질의 적이 무엇이지? 저도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최대 장벽이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무언가를 모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연예인 덕질뿐만 아니라 책도 사실은 맞아요. 엄청난 덕질이고 저는 계속 이제 책이 쌓이고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있는 그런 뭐 엽서 다양한 굿즈들도 계속 페어 한번 갔다 오면 막 이만큼씩 사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서 결국은 얘네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더 뭔가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이제 처분을 해야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서 이 부분이 진짜 맞아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서천희 작가님도 뭐 블로그에다 계속 글 쓰시고 네. 본인의 작업물들 아카이빙 하시고 뭐 아까 말했듯이 진짜 유튜브도 부지런하세요. 하시고 네. 엄청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의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만화의 어떤 나온 배경지를 찾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정말 전문가시고 평론가셔서 그런지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뒷 배경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계속 정리해서 꾸준히 올려주셔서 사실 진짜 이제 덕후와 그 전문가의 영역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이 섞이고 있다. 맞아요. 내용 중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더 잘 아냐. 네. 실제로 알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오덕과 전문가의 차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은 오덕이 맞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는 그걸 어떻게 대중적인 맞아요. 언어로 설명해내는가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또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이게 되게 딱딱한 내용인 것 같지만 또 너무 재밌고.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필로그에도 이 덕질의 이야기를 엮으면서 이제 정리하신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와닿았어요. 덕질은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작 행위와 종이 한 장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소재로 삼아 오리지널리티를 갖춘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또는 오리지널리티를 갖추게 된 대상을 즐겁게 소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붙여내느냐라는 점에서 종이 한 장이 어지간히 두껍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덕질은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덧대어 대상을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이 덕질로 시작을 해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덕업일치를 이루며 활동을 하다가 내가 이제 창작자가 되는 그러한 영역까지 가신 분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질이란 정말 이로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니 네, 맞아요. 마음껏 사랑하시라. 네, 마음껏 파고 드시라. 맞아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덕질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글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머물다가면서 해도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또 덕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방을 10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이제 슬기로운 각자의 덕질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